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요일은 11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34020이고요. 현재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 건설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수소를 이제 생산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액화 수소 구매를 확약을 했고 수소 액화 산업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을 하며 뭐 이런 것들을 수소 액화 플랜트 건설을 계약을 했다. 하루 5톤의 액화 수소 생산을 목표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 내 부지에 2022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액화 수소는 이제 전국의 수소 충전소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이 준비를 했던 거라고 한다면 준비를 했겠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1조 2천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이 9천원대, 유상증자에 참여 1조 2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긍정적이게 됐다. 긍정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에카 이제 미래 수소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상증자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략을 결국에는 잘 짰다. 좋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다. 미래 성장의 미래의 실적, 우리 실적과 이제 성장성을 좀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라앉혀주는, 사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 전에는 뭐 바이든으로 인해서 우리 뭐 두산중공업이 궁합이 친환경 산업으로서 해상 풍력,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서 퓨어셀의 지분을 좀 가지고 옴으로써 무상으로 좀 받음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는 낼 수 있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막연했어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발전 기술로 이렇게 나오면서 터빈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원자력 터빈 뭐 그런 것들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두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구안을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을 밀어주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수혜를 좀 받을 것이냐, 해상에너지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지원을 받는 거는 별개를 치고 미래에 대한 그런 선택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그런 걱정을 좀 날려주는 일환으로 두산이 자구안을 진행을 하면서 중공업이 있고 퓨어셀이 있는데 퓨어셀의 지분을 두산중공업 밑으로 줘버렸죠. 중공업한테 주니까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퓨어셀. 그렇게 되면은 퓨어셀의 지분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중공업 입장에서는 우리 엔진이라든가 원자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해상풍력 그리고 뭐 신재생 그리고 수소 뭐 그런 부분의 전지 부분에서의 친환경 산업으로서 미래의 그런 미래 산업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로도 두산 퓨어셀 지분을 무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도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두산 퓨어셀 지분을 준다 했을 때 지분 50%를 퓨어셀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20%를 중공업을 주고 20%를 블록딜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50%가 있는데 20%를 중공업을 주고 중공업한테 주는 주식이 주식 담보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지하는 목적으로 20%를 두산 퓨어셀 지분을 20%를 블록딜을 진행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19%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10%만 매각이 되면서 4천억 가량 그리고 2천억 가량 이렇게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또 이 금액이 또 부족하니까 우선주 두산 퓨어셀 우선주를 300억 정도를 매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두산 퓨어셀한테 주는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에 대한
경영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고 배당만 받는 거기 때문에 우선주를 매각을 해서 300억 가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300억 가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여기에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내피셜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약간 좀 퓨어셀의 지분을 좀 가져오는 것에서도 가지고 오는, 받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감, 이 담보를 좀 해지하는, 재무의 담보가 해지를 되면은, 우리 부채 비율 이거 말씀드렸었죠. 제가, 자산이 늘어나는데, 부채 비율, 자산이 늘어나면은 부채가 돼 있는, 똑같은 부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없는 자산을 받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가 된다. 어느 정도 개선이, 완전히 확보라고 보기에는 개선이 되는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차피 자산이 좀 늘어나는데, 이게 주식 뭐 담보 대출이 걸려 있는, 어차피 부채가 또 잡혀 있는 그런 주식을 받으면 어차피 부채 비율은 똑같이 반영이 되니까 자산만 늘어나지 재무가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첫 에카 플랜트 이런 부분들 좀 나와주면서 지금 해상 풍력이라든가 풍력 발전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수소 쪽으로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준다던가,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것도 퓨어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산 퓨어셀 연료전지까지 이렇게 개발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약간 미래의 성장성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9,000원대, 만 원 이하로 매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가 15,000원대고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할 때 9,000원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이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천억, 지금 이전에는 3조 7천억 가량이 됐었는데, 3조 7천억, 3조 8천억 가량이 됐었는데, 3조 한 5천억, 6천원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는데 1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3조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1조를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고 있고, 우리 인프라코도 매각을 하니만이 좀 불확실한, 실사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고, KDBI랑 이것저것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셀프 매각 의혹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코 중국 차이나 법인, 여기에서 1조 가량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매각이 불확실성하게 되는 상황에서 주가, 두산의 자구안이 좀 건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신의 한 수가 아무래도 수소 에카 플래트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좀 이제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9,000원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려고 하는 1조 2천억 원 가량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약 날짜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조 2천억이라는 가량의 금액을 유상증자 청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구안이 지금 2조가량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1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각금이 한 1조에서 1.2조, 1.2억 원, 2천억 원 가량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1조 2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를 하면은 여기 산업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채권의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게,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이 금액을 전부 다 확보를 했대.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쳐져. 국민들이 거의 도와주는 기업이죠. 이렇게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이제 당시에는 3.8조였는데 1.2조를 유상증자를 진행한대. 이거 너무 금액이 큰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잖아. 이 주식수가 다 풀리면은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되겠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확대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주식수가
뉴스가 시장에 이렇게 풀려버리면 1, 주당 가격이 유상증자 가격대까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금액이 이게 유상증자 자금이 좀 풀리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청약 금액이 이러니까 이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유상증자 풀리는 날이다. 유상증자 유통 주식이 풀리는 날이다. 그럼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아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등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우리 수소를 생산을 한다. 이런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바이든 이 국내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 수소 경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두산중공업이 준비한 그런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과연 신의 한 수가 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두산중공업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보는 게,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중공업,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신의 한 수, 뭐 아니면 동가, 아니면 주말에 뭔가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 조금만 더 이 기업을 좀 믿어보자라는 부분들. 제가 이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유상증자도 그렇고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간만 이렇게 흘러보낸다 그러면은 사실 매도를 하자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슈들도 좀 나와주고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초 체력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이슈가 좀 나와줬으니까 좀 답변을 해줬으니까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줬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가져가 봅시다. 이런 풍력 쪽으로 했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연료 전지하고도 이제 수소 쪽으로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 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